우리가 지금 실습하면서 또 사례를 하고 계시잖아요. 또 실습 중에 계시고, 그 다음에 상담하면서 또 사례를 다루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상담이나 사례는 또 학생으로서 중독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아울러서 살펴볼 때 다루고자 하는 방식이 사례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게 실습에 응용해서 또 상담에 응용해서 이제 그걸 해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중독에 관한 사례를 가지고 실습 분야에 대해서 설명도 하면서 상담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학생으로서 성인적 상담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이 네 가지 목표를 향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또 함께 또 모이시고 또 가르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저도 가르치면서 배우는 게 많아요. 그리고 또 가르쳐 보면서 또 이해하게 되는 것들도 있고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도 가르치면서 배우거든요. 이런 거였구나. 그리고 또 저도 이렇게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 다 수정하고 네, 그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이 되게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도 계속해서 해보려고 할 때, 이 내용들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 주어진 사례 속에서 어떤 부분을 또 배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소망을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례는 1-3 사례 함께 보려고 해요. 1-3 1-3 사례 함께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또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까? 그리고 또 그런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면 또 좋은 접근을 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죠. 1-3 항상 게임 생각을 하는 한 학생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게임 생각을 하긴 하지만 할 일을 다 하면서 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1-3 사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죠. 1-3 사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전에도 했어서 한 부분 또 이후를 좀 더 해보려고 해요. 지금 시험 기간이라 2-3주 전부터 게임을 안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한 판, 두 판 정도만 하고 있고 주말에 합쳐서 3-4시간 정도 하고 있었는데 시험 기간이 돼서 안 하고 있었더니 계속 생각이 나네요. 밤 12시 30분 정도에 공부를 마치고 30분 동안 아프리카 게임 방송이나 유튜브 게임 관련 영상을 보고 1시 정도에 자고요. 목요일날 시험이 끝나는데 벌써 시험이 끝나고 PC방 갈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항상 게임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이거 중독인가요? 그래서 게임 생각을 하는 그런 학생이고 할 일을 다 하면서 하는데 이게 게임 중독인지 아닌지를 걱정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 속에는 게임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독이다, 아니다. 물론 중독이죠. 당연히 중독이죠. 이게 중독이 아니면 뭐가 중독이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중독인데 이 중독에서 당신 게임 중독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거는 좋은 대답이 아니죠. 근원적으로 게임 생각을 안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도움들을 주는 것이 이제 이 사례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또 다루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룰 때 우선은 이걸 어떤 식으로 문제를 인식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중요한 초점이에요. 어떻게 하면 문제를 인식하게 할까? 게임 중독인가요? 아닌가요? 이 정도의 궁금증이 있는 사람이 내가 진짜 문제가 많구나.
그리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서 게임 생각이 안 날 수 있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인식하게 돼서 원인을 찾고 방법을 적용해서 변화 형성의 과정들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문제 인식을 위해서 이 사례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오전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 방면에서의 접근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경우는 이게 무슨 문제냐라고 할 때 개인의 순위 문제다. 개인의 순위 문제다. 그 다음에 개인의 선악 문제다. 이렇게 말하신 분도 있고요. 또 개인의 심층 문제다. 이렇게 말한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생각이 있었겠지만, 이건 이제 오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요 이후를 해볼 거예요. 학교 영역에서 순위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학교의 관계 문제를 생각한 사람도 있고, 사회의 관계 문제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핵심은 이 중에서 제일 시급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하고 제일 부피가 큰 중요한 문제 그걸 생각하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결론적으로 또 다 할 수가 없고 지금 또 해야 할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엉뚱한 걸 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리게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하게 되는 부분이 뭐였냐면은 개인의 심층 문제예요. 네, 그래서 심층적으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계속 생각이 나는 문제. 이게 단순히 순위 문제 이상의 중요도가 있고 그 부분을 괴로워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난다. 생각이 안 났으면 좋겠는데 난 왜 이렇게 생각이 날까?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이제 어려운 부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 주려면 심층적으로 다뤄야만 이러한 부분들을 답변할 수 있지. 단순히 순위 문제에서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 더 깊은 부분을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깊은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이 주제를 심층 주제로 이제 잡으셔야만 해요. 그래서 심층으로 왔고, 이 심층에서 나타나는 감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 두려움도 있고, 절망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좀 더 중요하게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미움이라는 거예요. 미움이라는 감정, 그리고 이 미움이라는 감정까지 개인의 심층 문제고, 이게 미움이다. 라는 것을 이해해야 바로 이 사례를 잘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 미움이 도대체 뭘 미워하는 거냐라고 한다면은, 어, 게임을 안 하는 상태,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게임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게임이 원래 하고 있던 거라서, 게임을 항상 하고 있다가 안 하는 걸로 가니까 이게 괴로운 거예요. 다시 하는 걸로 올라오고 싶은 거예요. 안 하는 상태. 늘 게임을 안 하는 상태가 자기로서는 이제 원하던 수준에서 떨어진 거죠. 있던 것들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고 싶은 거예요. 게임을 하는 상태로. 사실은 게임을 안 해서 시험 공부도 할 수 있고, 게임을 안 하니까 그 시간을 활용해서 또, 더 많은 걸 할 수 있고, 지금도 목요일날 시험이 끝나고, 어, 지금 시험에 열심히 집중해야 될 텐데, PC방 갈 생각만 하고 있으니, 이게 학생이 공부에 대한 그런 마음보다는 게임에 대한 마음이 더 많이 빠져 있어서 시험에 대한 그런 분야는 별로 효과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독인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을 안 하게 될 수 있으려면 이 미움, 없는 것, 그것을 싫어하는 것,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왜 이걸 싫어하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속에는 쾌락이 있고 게임이 주는 쾌락, 이건 좀 예상이죠. 왜냐하면 게임을 왜 하느냐라고 했는데 이게 뭐 다른 것들로 좀 더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이제 대개 예상할 때 게임이 이게 습관적으로 늘 평일에 한 판, 두 판, 주말에 합쳐 3, 4시간 그게 재밌고 즐겁고 또 짜릿하고 또 그게 기분 좋게 하니까
그런 걸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좀 더 얘기를 들어보면 뭐 거기서 나타나는 또 다른 욕구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게 쾌락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신층, 그 다음에 미움, 그 다음에 쾌락 이렇게 이제 네 가지 단계까지 얘기를 해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 이후를 할 거예요. 그 이후에 하려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 적절하게 문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해석은 뭘까? 왜냐하면 이 문제를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해석들이 있거든요. 그런 해석들을 해줘야만, 그래야만, 의미 있는 그런 변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해석을 해줄 수 있을까 해서, 사례 해석과 기본 원리, 상담 과정, 상담 방법, 그 다음에 이 문제의 심층, 문제에 해당하는 것을 기억하고 여기에 대해서 요 단계를 가지고 어떤 해석을 해주면 좋을지, 그럴 때 얘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그렇게 해 보려고 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개인의 심층으로 가서 이음을 다룰 거고 쾌락을 다룰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텐데 이제 여기서 이 문제점이 바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원인을 어떻게 설명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 방법을 또 제시할 수 있을지 이거는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그런 식으로 예상을 한다면 요건 예상이 되겠고 요거는 이제 실제가 되겠고 거기에 어떻게 적용적 해석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관점적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도덕적, 극본적, 분석적, 심층적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 우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선 뭐 질문이 있으실까요? 개인의 심층 문제로 그 다음에 이게 미움에 관한 거고 그리고 이게 쾌락의 욕구로부터 생겨나는 거다라고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세요? 내용이 이해가 되세요? 없는 것을 싫어하는 걸 미움으로 보는 거예요. 어, 아, 게임을 못하는 상황을 싫어하는 것을 미움으로 보는 거죠. 싫어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감정을 못 찾았는데 미움이. 네. 그 감정을 어떻게 찾았는가 하면 계속 생각 안 하고 있었더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시험 기간이 돼서 안 하고 있었더니 계속 생각이 나요. 지금 계속 생각이 나는 게 핵심이거든요. 왜 생각이 날까? 왜 생각이 날까? 안 하고 있으니까 속이 후련해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하고 있으니까 자유로워요. 뭐,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안 하고 있는 게, 그게 불편한 거예요. 하고 싶은 거죠. 반대로. 음, 원하는, 뭔가를 바라는 게 이제 욕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욕구에 이루지 못하니까 나타나는 거는 그거를 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감정이 미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두려움이다. 전에 두려움이라고 했을 때의 두려움은 어떤 식이냐면 뭐 게임 중독이면 게임을 못할 것 같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든다. 그 다음에 게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전부 다 뭐에 해당하냐면 이거 중독인가요? 중독이면 어떡하죠? 뭐 요 한마디 말에 이 두려움을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부피가 많으냐, 많이 차지하고 있느냐,
게임 중독인가 아닌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건지, 아니면 게임 생각을 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건지. 게임 생각하죠? 게임 생각나네요? 그리고 또 게임 영상 보고요. 게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이 난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단지 이거 중독인가요?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더 큰 감정. 게임을 안 하는 걸 싫어하는구나. 게임 안 하는 걸 받아들이는 게 힘들구나. 그게 싫어서. 그래서 게임 안 하는 상황으로부터 빨리 나와서 다시 게임하는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 그래서 이제 쾌락으로 연결이 되는. 그러면은 이제 이 문제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면은 이게 이 전체가 다 두려움인가 하면은 그거는 조금 너무 이제 작은 부분이고. 절망이다. 게임 못할 것 같아. 게임 중독이 게임 못해. 그럼 이거는 이제 연속되는 그런 어떤 결과를 생각하는 건데, 그럼 이게 여기서 지금 그런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가? 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너무 좀 작은 그런 부분이고, 오히려 여기 전체 이야기 속에서 더 많이 있는 거는 게임을 안 하는 게 못 견디는, 게임 안 할 때 느낌이 어때요? 게임 안 하니까 싫어요. 게임 안 하는 게 괴로워요. 게임 안 하는 걸 빨리, 어,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이, 게임 안 하는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 미움의 확장된, 미움이라는 감정의 포괄적인 표현이 든. 그러면 여기서 미움이라는 걸 이해하시겠어요? 예, 쾌락이라는 것도 이해가 되시죠? 예, 왜 게임 안 하는 게 싫은가? 예. 게임 하고 싶은 이유가 바로 이 쾌락이에요. 게임이 주는 쾌락 때문에. 그래서 게임 안 하는 게 싫은 거고.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 거고. 그게 개인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정리해서 이게 좀 더 명료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박은혜 권사님은 어떻게 이해가 되셨어요? 저는 처음에 감정 두려움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네. 미움으로, 예,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미움이라고 할 때 이해가 되세요? 저는 그 미움에 대한 거는 이럴 때 쓰는 데는 처음 알았어요. 네. 미움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적용해서 쓰는 거는 또, 또 쓰는구나. 그리고 또 새로운 거를 이렇게 적용.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대상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 뭐 이런 줄 알았는데 이게 여기서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못하고 있을 때도 그게 미움 감정이 하죠. 누구한테 자극을 받았을 때 미움 감정이 드는 건 미움 감정으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본인이 게임을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한 것도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한 것도 미움이라는 감정이 생긴다는 거는 음, 좀 처음 듣 네, 네. 이제 감정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적용해서 생각해 보시는 거고, 이 미움은 사람에 대한 미움뿐만 아니라 상황에 대한 미움, 혹은 사건에 대한 거부, 헤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싫어하는 모든 그런 감정이 다 미움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할 때는 미움이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기 때문에 미움을 쓰는 거죠. 싫음, like, dislike. like는 좋아함, 좋아함. 반대는 dislike, 싫어함. hate, 싫어함. 또 뭐 증오함. 이제 이런 식으로 다 표현될 수 있는데 이건 전부 다 다른 감정과는 좀 다른 거죠. 게임하기가 싫다. 아니, 게임 중단되는 게 싫다. 그럼 이게 꼭 게임하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냐? 이제 이런 표현하고는 좀 이제 의미가 다르거든요. 게임 안 하는 상태가 싫은데 그게 절망하는 건가?
게임 안 하는 상태가 이게 또 화를 내는 건가? 짜증인가? 지난번에 우리가 짜증을 우리가 찾았잖아요. 짜증에 대해서. 분노 속에 짜증이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미움, 싫어하는 그런 마음 속에 이 상황에 대한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그런 불편함, 거북함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히려 미움이 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거죠. 창피하다, 실심, 죄책감 이거는 뭔가 자기의 것에 대한 후회, 그 다음에 자책감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미움이라는 감정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배워놓으면 다음번에도 어떤 것에 딱 적용되지 않을 때, 딱 두려움인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게 절망인 것 같지도 않고, 그럼 도대체 뭐지? 할 때 미움을 생각해 보세요. 싫어하나? 이걸 싫어하는 건가? 그러면 맞을까? 아, 이게 싫어하는 거구나. 라고 한다면은, 그럼 이제 제대로 된 거예요. 감정을 이해하는 거죠. 자, 감정에 대한 이해의 계기로 삼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명선 선교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이해가 되셨어요? 마이크. 네, 두 개를 찾으라고 해서 저는 이제 개인하고 찾아봤어요. 이 학교에서 계속 성적 얘기 나오고 학교 얘기 나오고 개인으로 심층 이런 학교 쪽으로는 순위의 문제 학생으로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게임에 마음이 쏠려 있고 그러니까 시간을 부딪히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니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하고 존경 그래서 두 개를 찾았어요. 네, 찾아봤어요. 네, 네. 그럼 이제 이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되세요? 네. 그래서 학교보다는 개인, 뭐 다른 분들도 학교에서의 그런 여러 유형들을 생각해 보기도 했는데, 저는 개인으로 보는 게 낫겠고, 이제 학교 상황이 펼쳐지는 게 아니니까, 학교에서의 뭐 성적 문제라든지, 학교에서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서,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관심사를 생각해 봐야 되겠고, 그리고 그 속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자꾸 생각이 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생각이 난다라고 할 때 왜 그런 생각이 자꾸 날까? 생각이 난다. 자꾸 난다. 그러면 무슨 감정 때문에 이게 이렇게 나타날까? 한다면은 게임 중단되는 상태에 대한 거부. 그렇다고 뭐 공부를 거부하는 것 같지는 않고, 공부는 뭐 공부대로 하고, 공부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게임 못하는 상황을 싫어하는 그런 싫음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내용이 좀 더 이해가 되는 거죠. 늘 하고 있었는데, 평일에 늘 하고 있었는데, 안 하고 있었더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안 하는 것에 대한 감정으로 미움을 보는. 그리고 그는 쾌락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서, 요런 상황은 이미 악순환 전체가 다 이제 설명이 되고 있고, 이 고민 속에서,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줄 것인가가 이제 문제인식의 과정이 되겠어요. 지금 이 이제 싫어하는 게 있고, 이러한 싫어하는 마음은 뭐랑 연결이 되고 있냐면, 욕구랑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 욕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욕구가 이제 쾌락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생각이 나는 거를 이렇게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제를 인식하고 원인을 찾고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대화를, 그리고 어떤 식의 설명을 해줘야 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다음 단계로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미움이 있고 공부에 대한, 학업에 대한, 혹은 게임 중단에 대한,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은 끊임없이 계속 이걸 할 거란 말이죠. 시험 끝나고 PC방 갈 거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계속 또 공부한 다음에 또 이제 영상 보고, 게임하고, 또 관련 영상 보고, 게임하고, 이제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할 텐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 쾌락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지속적인 즐거움을 빠져 있는 이러한 학생에게,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게임 중단 때문에 계속 생각이 나는 상태예요. 계속 생각이 나는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은 소원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그럴 때 계획도 좋겠고, 아니면은 할 수 있는 능력, 게임 이외의 능력도 좋겠고, 희생, 내가 뭔가를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되면 게임을 안 하는 것에 그런 어떤 가치를 생각할 수 있겠죠. 용서, 하나의 기회로 주어질 수 있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동행,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도 다 중단하고 이제 시험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충만, 공부를 통해서 얻는 그런 보람이나 가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중에 하나의 소원을 제시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이제 공부를 하는 어떤 삶에 대한, 게임을 안 하는 삶에 대한 사랑, 그럴 때 느끼는 희락, 그럴 때 느끼는 화평, 또 그게 견딜만 하게 되는 인내, 혹은 또 그럴 때 생기는 긍휼, 이거는 또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혹은 그것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 혹은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도와주려고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양선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비로소 이 문제의 상황들이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다음 단계가 이 쾌락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이 안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안에 있는 그런 가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게 조금씩 조금씩 안에서의 그런 마음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데, 여기서 그 안에 있는 더 새로운 가치, 그게 지금 이제 여기서 보고 있는 이런 소원이죠. 소원을 찾고 그 속에서 더 새로운 모습의 변화를 이루는 이런 과정으로 발전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이게 이제 변화 형성의 모습이 되겠고, 그 다음에 방법 적용. 이게 방법 적용의 모습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것이 변화 형성의 모습이 되니까, 그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새로운 모습, 요 모습이 바로 요 모습에 나타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원인 이해에서 시작되는 문제인식. 그 다음이 원인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사례를 생각을 하고서 이제 이걸 진행할 때 지금 실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제 문제 인식 과정이에요. 그래서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 신층 부분, 개인의 신층이라는 부분, 이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 보는 거고, 선악이나 관계나 뭐 다른 것들보다 이 부분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더 큰 부분은 미움으로 본 절망이나 두려움부터. 그래서 미움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움 속에 있는 감정으로 쾌락을 생각을 했어요. 이 쾌락의 연결고리를 찾고 그걸 이제 방법을 적용해서 좋은 그런 소원으로 이제 바꿔주려고 해요. 이제 요 단계는 이제 나중에 또 다른 차원의 사례에서 더 많이 다룰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요 부분 문제를 인식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원인을 이해하기까지 해볼 수 있겠어요. 자, 이게 이해가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인식하게 해줄 수 있을지. 왜냐하면 사실은 이 학생은 이거 중독인가요, 아닌가요?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사실은 중요한 부분 이건데, 게임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중독인가요, 아닌가요? 원하는 대답은 중독 아니다라고 해주는 건데, 근데 해줄 수 있는 답은 이거 중독 맞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중독 맞다면 뭐가 문제인지 문제를 인식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 자체가 심층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제가 적용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그거는 이 학생이 보여주는 이미 악순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학생이 보일 수 있는 선순환이 있기 때문에 이 심층 유형과 그거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게 악순환되고 생각이 나는 걸 악순환하고 있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해주면은 바로 심층 유형의 이런 부분들을 잘 적응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속에 다른 감정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도 원활하게 할 수 있겠고,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상담이 원인 이해로 넘어갈 수 있겠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게 잘 이해가 됐다면 이 문제를 인식하는 것으로 문제를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단순히 게임 중독인가 아닌가에서 게임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를 어떤 방법으로 설명하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떻게 설명하면 이런 설명이 적절하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적용적, 관점적, 도덕적, 극본적, 분석적, 심층적 해석 중에서 이 심층 문제를 뭐라고 설명해주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을까요? 이 회기에서 개인의 심층 문제를 찾을 수가 있어요. 한 회기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2회기, 3회기를 이어가려면은 어, 해석이 필요해요. 어떤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각각에 대해서 해석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 이거는 잘못 썼네요. 통찰적 해석입니다. 통찰적 해석. 오타 났습니다. 통찰적 해석. 통찰적 해석. 자, 지금 다들 실습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배운 부분이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적용적 해석, 관점적 해석. 자, 이 학생의 이 부분을 무슨 해석으로 다루면 좋을까요? 중독인지 아닌지만을 알려고 하는 학생에게 게임 생각이 많이 나는 게 문제다라는 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뭘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생각만은. 그래서 요 부분에 문제 인식을 해주는 게 아주 키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이 학생은 이걸 문제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걸 문제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중독인가요? 아닌가요? 여기에 문제 포인트가 있고 그걸 우리는 뭘로 포인트를 잡으려고 하냐면은 근데 학생은 항상 게임 생각만 하고 있네. 게임 생각이 너무 많다라는 거를 문제로 이해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표현하려면 적용적 해석이 적절할지, 관점적 해석이 적절할지, 도덕적, 극본적, 분석적, 통찰적 중에서 아주 어떤 해석이 좀 적절할까? 최현명 사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나는 제일 어려운 게 이거 상단문하고 막 이런 해석 이런 거를 감을 아직도 못 잡겠어요. 네. 어떻게 뭐 어려우세요?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아 그런 것 같다 싶은데 제가 뭘 하라 그러면은 네. 글쎄 뭘 의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극복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무슨 무슨 해석에 대한 이해도 좀 덜 되는 것 같고 그 포인트를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음, 핵심을. 음, 그 적용적 해석으로 할 때는 뭐가 핵심인지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아직 제 속에 이렇게 그런 틀이 안 생기니까 이렇게 헤매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우리 커리큘럼에서, 이거를 성경연구법에서 다루기는 하는데, 성경연구법에서 다루는 정도로는 좀 많이 부족하죠. 음, 그래서 성경연구법에서 제를 보면은, 성경연구법 과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성경연구법 과제, 이야기 과제는 성경연구법에서 여러 해석들을 공부하는데 극본적 해석, 관점적 해석. 근데 이게 한 과목만 배워가지고는 좀 적용적 해석이다. 성경연구법 할 때는 괜찮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사실은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학기쯤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를 하고 이제 숙제를 하면서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이게 차근차근 이렇게 쌓아갔어야 되는데 그 기초공사 엉터리 날림으로 되니까 지금 이제 건물이 무너지게 생겼어요. 제가 요즘 생각한 갑자기 말씀이 이제 연결이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막 실습하라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 같고 또 아니라면 또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이렇게 감이 없는 것 같아요. 요 부분이 좀 더 자세히 됐었어야 됐군요. 네, 네. 제가 숙제 해놓은 게 여기 있는데 그 숙제도 말도 안 돼요, 사실은. 왜요? 잘하셔서 다 통과가 됐는데. 아니 그분들이 그냥 뭐 통과 해주신 거지. 네. 요소가 제일 중요해요. 요소. 그래서 적용적 해석에서의 요소를, 그러니까는, 음식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어떤 음식을 하려고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뭐 찌개를 할 거냐, 탕을 할 거냐, 아니면 구이를 할 거냐, 그런, 이 방식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이 다 달라지잖아요. 뭐, 양념도 달라지고, 또 들어가는 것도 달라지고, 그런 것처럼 뭘 하려고 할 때 들어가는 요소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적용적 해석에서는 원리, 예화, 방법, 그다음에 사례, 요런 요소로 이제 요 얘기를 할 거고. 관점적 해석에서는 자신, 타인, 하나님, 사탄, 요런 요소를 활용할 생각을 하시면은 관점적 해석을 할 수 있는. 도덕적 그 해석에서는, 요소는 알아요. 그런데 그 네. 요소를 어떻게 이제 재료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감자도 네, 있고 고추장도 있는데 네. 그거를 적절히 어디다가 어떻게 배합을 하고 언제 배합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주재료인지 그런 감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억지로라도 이렇게 끌려가다 보면은 뭐 대충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잡아 끌려가는 느낌? 네. 뭐라도 하나 선택을 해서 해석을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일단은 익숙한 걸로.
제일 좋은 해석이 뭐다라는 게 아니고 내가 익숙한 걸로 한번 해보시면 돼요. 나머지 거는 이제 연습을 통해서 강제로 하게 하는 거고, 어, 익숙한 걸 생각하면은 해석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그 세대 상담에서 그 사례를 상담문을 쓰라는 게 지금 숙제거든요. 네. 그래가지고는 그 502 사례 2, 사례 3을 상담문을 써봐라. 그러니까 이제 뭐 분석적이든 극본적이든 그거를 이렇게 썼는데 말이 그랬는데요. 숙제지 뭐 숙제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때 하시면서 나한테 익숙한 어떤 방식은 뭐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었어요? 없어요. 그냥 남의 거 읽어보고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으세요? 아니, 어릴 때 잘하셨는데. 막 남의 상담은 한 10개씩 읽어보고 네. 말도 안 되게 그렇게 갖다 써놓은 거예요. 자신감이 많이 근데 떨어졌어요.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 아, 나는 영원한 선생이구나. 막 훈계하고 설교하고 난리도 아니야. 아, 그러면 박은혜 권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여기 해석 어떤 거를 적용할 수 있냐면, 네. 어떤 걸 적용해서 이 관심사를, 지금 현재 관심사는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 이게 중독인가요? 했는데, 항상 게임 생각만 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걸로 바꾸면은 문제인식이 끝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겠어요? 저는 도덕적 해석, 관점적 해석을 가지고, 네네. 어떻게? 말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제가 처음에는 도덕적 해석도 생각을 했는데, 네. 또 보니까 또 관점적 해석이 조금 쉬울 것 같아서, 네네. 그것도 괜찮아요. 관점적 해석으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자신은, 자신을 이 게임하는 걸 보고, 어, 자기 정도면, 그렇게 게임 중독이 아니다라고 해서 자기를 혼자시키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타인 같은 경우는, 뭐, 그 정도로 우리가, 게임을 이렇게, 타인, 뭐, 그렇게, 뭐, 지금 이렇게 얘가 뭐, 12시간씩 하는 것도 아니고, 한 판, 두 판 정도 하고, 그러면 이건 그냥 일반적이라고, 이게 보통 친구들도, 그 정도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타인도 생각을 할 것 같고, 근데 이제 하나님 같은 경우, 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많이 보시는 분이니까, 네가, 행동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는, 어, 게임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더 강하다. 사탄은 게임하는 거를, 그, 사탄 같은 경우, 내가 게임하는 거를, 어, 그, 합리화를 시켜주는데 동조를 하는 거다. 그 정도면 괜찮아. 그렇게 음, 해. 막, 음, 이렇게. 음, 사탄의 입장에서는, 음. 이게 게임 중독까지로 몰아가는 게 아니라, 아유, 저기, 학생들은 뭐, 이렇게 남자애들은 다 이 정도는 타인 관점이랑 사탄 관점이랑 비슷할 것 같고, 그래서 이 자기, 결론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결론은? 별로는, 학생의 관점에서 가서, 의도, 마음 중심, 이런 하면서 우리는
다시, 음소거 제가 잠깐 걸어놨는데 다시 음소거를 해제하고 다시 말씀해 주세요. 잡음이 막 들리느라고. 아, 잡으면 됩니까? 네네, 다시요. 네. 그래서 그래서 결론이요? 결론은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결론은 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늘 이렇게 지금 이제 공부도 하고 뭐 시험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는 이게 게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네가 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좀 봐라. 게임을 이렇게 네가 원하지 않냐. 예. 그러니까 자꾸 생각 속에 계속 게임을 불러일으키지 않냐. 그런 마음을 보고 있고. 네, 그러면 좀 말이 되겠네요. 관점적 해석을 통해서 나 자신의 상태도 보고 타인의 그런 모습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또 사탄이 어떻게 유혹하는가 이것도 보고 하면서 지금 이 게임 생각 많이 하는 거 이게 문제다. 그러니까 이걸 고쳐야 된다라고 하고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 그걸 고치기 위한 이런 이런 해석을 통해서 이 개인의 이 심층 문제 이거를 이 심층을 바꿔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그게 이제 그 다음 감정 3단계 감정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그 게임을 안 하려고 할 때 느껴지는 감정이 뭐냐 우리가 찾아보자 이제 이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관점적 해석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해석은 또 그게 안 되면은 뭐 다른 것들도 해볼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중에 하나 가능한 해석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도록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문제 인식이 되는 거죠. 여기서 방향성이라는 게 그 사람의 핵심 이슈를 어떻게 그 악순환의 그 핵심 이슈를 어떻게 그 선순환으로 옮길 것인가 그게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문제를 방향성이라는 낱말도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네, 방향성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식으로 이런 문제가 이런 심층 문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바꿔 나갈 거냐라고 한다면은 방향성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심층 문제의 방향성은 이렇게. 그래서 생각이 나지 않도록 생각이 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보고 그 속에 있는 감정을 찾아서 그 속에 있는 자신의 이 잘못된 습관, 게임 습관, 그 습관을 의미가 뭔지를 이해한 다음에 그걸 이제 새로운 삶의 습관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런 게 방향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니까. 그러면 이제 생각이 안 난다. 생각이 안 날 수 있는 방향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 주려는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본 관점적인 해석으로 자신, 타인, 하나님, 사탄, 이런 이 관점을 바꿔서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게 효과적일 수 있는 거죠. 어느 거든지 다 해석이 가능해요. 예화를 들어서 설명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걸 어떻게 보고 있고, 계속 게임 생각만 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걸 또 어떻게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존재는 사탄이고, 그런 관점을 이렇게 얘기해서 그게 문제니까 그걸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게 관점적 해석이 되고, 그럼 이걸 바꾸려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돼요. 안 할 때 감정이 무슨 감정 때문에 자꾸 그런 생각을 하냐, 뭘 싫어하냐,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 나가면 이제 다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해석이 중요해요. 해석이 요 1단계, 2단계의 내용을 3단계, 4단계로 넘어가게 할 수 있는. 그래도 최현명 사모님은 좀 난해하게 생각하셨는데 박은혜 권사님은 그래도 관점적 해석이라는 뭔가 해답을 갖고 계셨네요. 이명선 성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해석이 좋을 것 같으세요? 다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구독도 괜찮고, 근본도 괜찮고,
분석적인 원리, 분석적인 통찰력 보겠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다면 무슨 해석을 하시겠어요? 송혜선님은? 다 괜찮은. 네, 저는 이제 통찰력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통찰하고 도덕적하고 객관적을 많이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도덕적 해석을 한다. 예를 들자면요. 그거는 당신은 지금 이렇게 손을 동참하고 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계속 마음이 콩밭에 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중이가 악동참이죠. 뭐 악동참에 가 있다. 항상 게임 생각, 그러면서 이제 중독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좀 약한 것입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하고, 그래서 이제 선으로 나가야 된다.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슨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 지금 당신 이제 게임을 이게 지금 중독인가 아닌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이런 걱정을 하고 있고, 마음에 미움 감정이 생기고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더 그쪽을 마음 콩밭에 가 있고, 공부는 하지만은, 자꾸 그 생각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생기고, 지금은 뭐, 다른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해결돼야 된다. 뭐, 이렇게, 더 깊이 빠져들 수 있으니까, 뭐, 중독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잠시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게 문제다. 거기서 나와야 된다. 네. 적절해 보이는 거는 사실은 통찰적 해석이 더 적절해요. 왜냐하면 이걸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순서대로 통찰적 해석이 이걸 잘 설명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실증을 해석할 때 통찰적으로 해석하면요, 이게 피상담자의 설명과 상담자 해석이 분해가 잘 안 되나 보더라고요. 분리가. 그래서 자꾸 이 실증을 자꾸 통찰적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심층 유형에 대한 설명과 통찰적 해석에 대한 내용이 구별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스님분들 예를 들자면 이제 선생님들은 도덕적 해석을 한다. 그러면 선생님 유형을 도덕적 해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해석하고 실행감자 상황하고 상담자 해석은 완전 다른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유형에서 이게 해석이 나오는 건데 그 해석은 또 유형과 다른 거지만 그 차별성을 잘 생각을 못하니까 이게 해석이 좀 많이 좀 약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네요. 그거는 개별적으로 또 그게 좀 헷갈리시는 분들에게 또 개별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해줘야겠어요. 유형을 설명하는 거랑 그 다음에 문제인식이나 원인 이해 방법적인 변화 형성을 위해서 해석해주는 거랑은 좀 다르다는 거. 유형을 알아내는 거랑 이런 유형이에요. 이런 유형입니다. 유형을 설명하는 거랑 이제 당신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문제를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거랑은 얘기가 좀 다른데 이게 이렇게 섞이는 거는 또 좀 개별적으로 각자 헷갈리는 분들에게 좀 더 교육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우선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는 문제를 인식하게 하는 과정에서 핵심이 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인가요? 라는 그런 관심사에서 항상 게임을 하는 것, 이걸로 바꾸고, 그러면 이제 진짜 문제가 인식이 되는 거고, 중독인가요? 아닌가요? 요걸로만 관심이 있으면은 중독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끝이 나겠죠. 하지만 항상 게임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것을 이제 문제다라고 이제 의식하게 해주면은,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감정, 욕구, 또 그 속에서 변할 수 있는 소원, 결심, 실천,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풀어나갈 수가 있겠어요. 문제인식은 바로 이걸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제 해나갈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오늘 오전에는 이런 걸 찾는 걸 했고, 오후에는 이 해석하는 것까지 해봤어요. 또 다들 해당이 되시니까. 계속 연습하고 있으니까 실습에서 이걸 잘 하셔야 실제 상담에서도 이걸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과제할 때 하시든지, 실습할 때 하시든지 해야만 실제 상담에서 이렇게 설명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어요. 눈에 뻔히 보이는데 이걸 그 다음에 그냥 미움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를 알아봅시다라는 게 쉽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음번에 나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요 해버리면 그럼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왜 자꾸 생각이 날까요? 이제 그걸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서 그걸 해결합시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해석이 필요해요. 그 해석이 이제 다 해당되는데 제일 좋은 건 통찰적 해석이지만 적용하려고 하면은 적용적 해석도 괜찮고 관점적 해석도 괜찮아요. 가능한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여기에 해석을 집중시키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요. 되게 이제 상담 지도를 해보면 상담이 중간에 그만두게 되는 이유는 되게 어떤 경우냐면 그 상담문 이렇게 기록 보면 그냥 질문하다가 끝나요. 다음 주에 봅시다. 질문만 하다가 다음 주에 봅시다 넘어가요. 그럼 다음 주에 안 봐요. 질문하고 답하고를 다음 주에도 또 할 건데 누가 다음 주에 또 보겠어요. 그러니까 뚝 하고 끊어지는 거예요. 그걸 다음 주에 또 하기 위해서는 해석을 해줘야 돼요. 한 번에 해석을 해줘야 돼요. 1회에 해석을 해줘야 돼요. 질문하고 답 쓰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렇군요. 다음 시간에 또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걸 우리 또 반복합시다. 그럼 그걸 또 돈 내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했다면 거기서 이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당신 자신도 좀 보세요.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를 보세요. 사탄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세요. 그래서 지금 진짜 문제는 이 게임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에 집중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걸 해결해 봅시다. 이렇게 나아가야 그럼 다음 주에 또 얘기 나가야지. 이렇게 되지. 그러지 않고 그냥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거. 이 사람 심층 끝. 그러면은 상담이 진행이 안 돼. 그러니까 그거를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상담문을 쓸 때도 이제 우리가 그 네이버 지식인의 이제 상담문을 쓰는데 잘 해석이 되면 그게 연결이 돼서 이분한테 상담을 받고 싶다 해서 또 와요. 근데 해석이 잘 안 되면 이분한테 상담을 받고 싶진 않아 하고 더 이상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정말 진짜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해석을 잘 해주셔야만 하겠어요. 그걸 실습에서 연습하고 있는 거니까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괴롭힌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할 수 있게 해드린다. 그걸 생각해서 하나하나 잘 따라가 보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실제 네이버 상담에 최현명 상담사입니다 하고 이제 답글을 올리는 거거든요. 연락이 올 수 있도록 글을 쓸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니까 그런 글들을 계속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제 마치려고 한 다른 질문 있으세요? 이거 너무 유익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실습 사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실습 과목을 이렇게 주고받고 네. 이 사례를 가지고 네. 이제 그 사례를 갖고 제가 하기도 하지만 같이 이렇게 토론하고 그렇게 이런 시간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트 이렇게 쓰시는 거 보니까 그것도 사실 몰랐어요. 그냥 내 맘대로 개발세발 써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고 틀렸다 그러면 틀렸구나. 왜 틀렸는지도 모르고 뭐가 틀렸는지도 몰라. 또 이렇게 개발세발 진짜 뭐가 뭔지도 모르고 방향성이 뭔지 사실 그런 말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참 좋은 시간이고 이거를 개설을 좀 해주세요. 뭐라 그럴까 강좌를 우리 스터디 강좌 개설하시듯이 네. 지금 뭐 이렇게
실습하는 사람이나 또 그렇게 좀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한테 뭐 일주일에 1시간씩 이렇게 실습 뭐 과목 뭐 강의 뭐 이러든지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1시간씩 이렇게 해서 이거를 공부를 해야지. 이 코끼리 어느 날은 코 만지다가 보니까 통과됐습니다. 그럼 땡. 어느 날은 코끼리 다리를 막 더듬고 있었는데 다 됐대. 그러니까 됐나 보다. 어느 날은 코끼리 엉덩이를 만지고 있다. 벌써 다시 4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귀 만지다가 코 만지다가 그러다 이제 3-4 끝났어. 그럼 이제 가서 너 상담해봐라. 이거를 엉덩이를 만져야 될지 코를 만져야 될지 난 분명히 이렇게 2번 하고 1번 하고 땡이요. 너 가서 봐라. 난 너랑 상담하는데. 그리고 제 자신이 이미 상담에 대해서 난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어와 버렸어요. 어렵다. 지금 뭐 이제 과정 자체가 6학기 전체를 배운 다음에 실습을 들어오는 걸로 돼 있는데 이제 일찍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두 분은 그냥 1, 2학기만 하고 이제 속성으로 들어오게 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6학기를 하고 들어오는 게 좋은데 하여튼 빨리 들어오신 거다라고 했고 좀 월반하신 셈이니까 또 한번 노력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냥 이게 이 실습 과정에 있으시니까 이 실습이라는 게 그냥 하고 끝이 날 수가 없어요. 끝을 내드리지를 않아요. 낼 수도 없고 중간에 탈락을 시키지. 그래서 6학기를 다시 배우고 오실 수 있도록 되게 탈락을 시키지 통과시키기 위한 과정은 아니에요. 근데 하신다면 이제 세미나에서 보조를 하고 있으니까 세미나에서 이제 해보시고 그리고 놀라운 거는 지금까지 1, 2학기만 듣고 또 통과하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되고 또 어떤 분은 또 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래요. 개인 차이가 있고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자격 제한을 절대로 두지 않거든요. 다 원한다면 다 할 수 있도록 중간에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하시면은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건 뭐 포기는 안 하는 게 목사님이 그 강의에서 내가 세계의 상담문을 발표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된다. 네. 제 속에도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래도 그럴듯한 상담문을 이렇게 써야지 이게 너무 조라다. 네, 네. 그런데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 말이 맞구나. 그럼요. 그런 것도 없으면서 무슨 시대의 상담문 담화문 발표하듯이 어떤 것이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또 힘을 받겠죠. 그럼요. 그리고 상담사 분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상담하고 있는데 늘 모르던 걸 새롭게 깨닫고 그리고 개념이 없다가 상담사로 한 1, 2년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개념을 알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꾸준히 이렇게 허락하는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추가 과정은 개설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전체 과정은 6학기 전체를 공부하고 들어오는 게 원래 과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습에서 모르는 거는 이게 개별적으로 이제 보완하는 거라 세미나에 잘 참여하셔서 그래서 또 얘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보실 때 이제 저희가 실습을 해 나가잖아요. 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들을 하냐고 저희가. 그럼요. 네. 안 되면 다시 받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바꿔주는 대로 또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하시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게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수영을 제가 예를 들면 수영 그 강습을 배우는 분들이 느끼는 제일 큰 변화가 뭐냐면은 처음에는 숨을 못 쉬어요. 호흡법을 가르쳐줘도 숨을 못 쉬어요. 근데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날 숨쉬기가 편해져요. 그럼 도대체 무슨 변화가 생긴 거냐 하면은 그걸 꾸준히 하면서 폐활량이 늘어나는 똑같은 어떤 호흡법을 가르쳐 줘도 폐활량이 부족하면 그 방법이 없어요. 그건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몸이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몸이 적응이 돼요. 그래서 숨이 쉬워져요. 그런 것처럼 이게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느 순간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막막하고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것 같다 하더라도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하는 게 이제 저절로 생기게 되니까 그렇게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감각 이런 것들을 사모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느 날 탁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어느 날 탁. 네. 실습을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데, 그 1단계 결심에서 그 사람은 어떤 결심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사랑이랑 화평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근데 왜 거기 결심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의지가 많이 들어가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원을 가진 것이 이게 마치 뭐냐면은, 쇳물이 녹은 거와 같은 거예요. 그 소원 안에 있다는 건. 그냥 갑자기 결심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은혜의 소원, 그래서 계획이나 능력이나 이런 은혜의 소원 속에 있으면, 이게 마치 녹은 쇳물 같아서 이걸 어느 틀에 넣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저렇게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때만 그거를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밑도 끝도 없이 결심을 묻는 게 아니라 이게 어느 그런 변화된 마음 속에서 어떤 결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약간의 의지를 갖는 거지 의지만으로 그런 마음이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할 땐 가능해요. 그게 돼요. 소원이 있으면 그게 돼요. 욕구에서는 소원이 될 수가, 결심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묻지도 않는 거예요. 하지만 소원이 있고 그 소원 속에서 사랑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는. 희락하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화평하고 싶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소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심에 의지적인 요소가 들어간다 해도 이상한 게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나중에 방법 적용 단계 다룰 때 또 좀 더 얘기 나누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제 문제 인식을 하게 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 한번 기념사진 찍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념사진 먼저 찍어볼게요. 오늘 4분 함께 하셨습니다. 기념사진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자, 한 번 더 찍어볼게요. 눈 감을 수도 있으니까. 잠깐만요. 깨워가지고. 아니, 더 피곤한 모습이니까 더 추레하실 수 있어요. 그냥 우리끼리만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자, 수고하셨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려운 과정이지만 하나님 의지합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소망에 또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소망에 하나하나 배워가오니 어떤 해석을 해줄지 또 어떻게 사례를 이해할지 지혜를 주시고 준비하게 하셔서 앞으로의 미래의 한 사람을 또 살리고 변화시키며 구원할 수 있도록 도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지금 특별 과외.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